네, 우리 오늘부터 나갈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입니다. 우리가 온도와 열에 대해서 조금씩 혼용해서 쓰는데 그런 차이도 알아보고 오늘은 열평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예요. 우리 온도라는 말 엄청 많이 쓰죠. 우리 생활 속에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얘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니, 그래서 많이 활발하면 온도가 높다, 활발하지 않으면 온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활발한 정도. 그래서 이 입자라는 말은 우리 이미 배웠어.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원자나 분자 같은 알갱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들이 운동을 막 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 더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입자 운동과의 관계. 종류랑 상태가 같을 때예요. 얘가 같다면 온도가 언제가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할까요? 낮을 때보다는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가 더 활발하다. 그래서 활발하다. 이 부분 높을 때가 더 활발하다. 그리고 만약에 물체를 가열을 해준다면 그만큼 입자 운동은 더 활발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물체를 냉각한다면 입자 운동 자체가 느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영상 하나 앞에서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잉크가 퍼지는 정도도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우리 요거 도씨 요거 많이 쓰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도씨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온도를 우리는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씨 온도.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쓰는 온도가 있어요. 이건 약간 관점이 다르긴 한데 얘를 우리는 절대 온도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천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과학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 됩니다. 자, 보시면 섭씨 온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온도예요. 이거 말고도 화씨도 있죠. 화씨는 우리 미국에서 쓰는 단위긴 해요.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는 섭씨를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일기압에서 물의 어느 온도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어느 점 0도, 끓는 점 100도. 그래서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한 온도를 우리는 섭씨 온도라고 하고, 화씨는 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그 입자 운동을 기준으로 본 거야. 우리 아까 여기 위에 온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관점으로 본 온도가 바로 이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동이 활발하냐 안 활발하냐 이걸로 나타낸 거고, 얘 단위가 이제 K라고 써요. 0K, 10K 이렇게 하고, 얘 읽을 때는 켈빈 이렇게 읽어요. 켈빈. 그리고 얘는 섭씨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섭씨 온도가 0이면 얘를 변환을 하면 여기에 더하기 273을 해서 절대 온도로는 273K가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종류가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열입니다. 온도랑 다른 개념이에요. 이 온도 자체가 다른 두 물체가 있어요. 어떤 두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접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동하는 게 포인트고 결국에 얘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것도 포인트예요. 접촉. 자, 그래서 어떤 두 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물체는 접촉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했어. 그랬더니 두 손이 이제 닿으면서 열이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는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3학년 때 주로 배워요. 줄이에요, 줄. 얘가 줄이라고 읽고 얘가 바로 에너지의 단위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도 줄, 이거 기술 시간에도 배우나요? 뭐 위치 에너지의 단위도 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 3학년 때 주로 나오니까. 그리고 온도차에 의해 이동한 그 열의 양을 줄여서 두 글자로 열량이라고 하는데, 이 열량을 구하는 방법, 뭐 비열, 열량, 이거는 우리가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근데 얘의 단위는 우리 여러분들 이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 이런 게 열량입니다. 우리 이미 열량이 뭐 높은 음식이 뭐다, 낮은 음식이 뭐다 이미 알고 있죠. 다음 마지막 열평형인데요. 열평형은 일단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열이 이동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세 글자로 열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수조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큰 수조를 그리고 여기 안에 따뜻한 물을 넣은 캔이 있었어요. hot water 캔이 있었어요. 영어로 쓰니까 좀 고급져 보이네, 그치? 다음에 얘는 밖에는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cold water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죠? 높은 곳에서. 우리가 과학은 약간 균등한 걸 좋아하거든요. 결국 자연 법칙은 다 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엔트로피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연력학 무슨 법칙 해서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거에 따르면 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해요. 열이 이동을 하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열을 얻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전자를 잃고 얻는 거 이거 배웠었잖아. 비슷해요. 열을 얘는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찬물 입장에서는 열을 어떻게 하는 거지? 얻은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럼 이렇게 돼서 열이 이동하면서 온도가 높았던 물체 자체는 열을 잃어요. 열을 잃으니까, 열을 잃었어. 그럼 입자 운동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입자 운동이 둔해지겠죠. 둔해지면서 결국에는 온도 자체가 어떻게 된다?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요. 열을 얻으면 입자 운동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열 에너지가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자, 활발해지니까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에 둘이 같은 온도로 만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열평형입니다. 자, 밑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점점 열을 잃고, 열을 주기 때문에 열을 잃고, 점점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점점 높아져서 이렇게 열평형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열평형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때 온도가 더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 일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게 바로 열평형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딱 도달하게 된다.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 자, 그래서 우리 열평형 얘 사실 엄청 많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것도 열평형이거든요. 원래 음식물 자체가 미지근했는데 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차갑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 잴 때 체온계 넣으면 띠딕 하면서 우리 온도 잴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난로를
난로 옆에 있으면 결국 몸이 따뜻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열평을 쓸 수 있는 예는 너무너무 많고, 선생님이 준비한 다른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